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참패하면서 민주당 거센 후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으로 계파 갈등이 커지면서 내용도 심화되고 있고요. 친문재인계 맏형 이렇게 불려도 되는 거죠? 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네. 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겉에서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그 이른바 친문재인계로 불렸던 국회의원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서 자꾸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이제 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은 우리 당 내뿐만 아니라 뭐 저희 당을 떠나서 예. 일반적인 국민과 언론 전문가들의 평가가 민주당이 참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반적 평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이재명 이제 국회의원 됐죠. 예. 이재명 국회의원 때문에 반반이다. 뭐 절반의 승리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안에서 당 내에서 아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지자들 적극적 강성 지지자들이죠. 강성 지지자들이 우선 예.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상 절반의 승리다. 이재명 그 국회의원이 개항에 나가지 않았으면 그나마 김동연도 못 건지고 개항도 안 됐을 거다. 예. 대선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선거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는데 송영길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그나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런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을 0.73%로 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패배한 건 패배한 거 아니냐. 그것을 뭐 우리 적극적 지지자나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우리 후보, 당은 결코 패배한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지선에 임해야 된다 이랬는데 당시에 졌지만 잘 싸웠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면서 지선에 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랬는데 이번에 똑같이 또 많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재명 그 의원 쪽에서는 뭐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 나서서 지방선거 결과가 이 정도라도 경기도라도 건지고 개항이라도 건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이제 상황이 저는 이제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절반의 승리를 했습니까? 그 참패의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예. 뭐 이런 평가를 하다 보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5년이 뭐 잘못된 것부터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저희가 뭐 다 이길 수는 없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가장 그 패배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후보가 그 서울시장 예. 후보. 예.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게 저는 일반적인 평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건 뭐 우리 당에서 원인이다. 하는 걸 넘어서서 전문가들이나 지금 그 이후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 이걸 다 보면 그게 이제 저는 일반적인 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서울시장과 개항을에 나서게 된 거예요? 당에서 결정이 될 때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는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고 이번 지방선거도 그랬고 당이 국민의힘에 비교하면은 정말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함께 했습니다. 지금 대선 때도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함께 있다. 네, 지난번 대선 때도 보면 저쪽 당은 홍준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시 후보 끝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다 원팀을 만들어서 했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가 인천 계양 지역구에서 5선을 하고 인천시장을 했는데 현역 의원이 갑자기 사표 내고 서울로 출마한다 그럴 때 저희가 성명서까지 냈었어요. 네. 그거 하나 외에는 그냥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놔뒀었고 그다음에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당은 이제 원래 공천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 컷오프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루 저녁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뒤집혔어요. 갑자기 그냥 컷오프 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상태에서 송영길 그 컷오프를 무효화시키고 이제 다시 무슨 의미도 없는 그런 뭐 경선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것도 조사를 그랬고. 해봐야 된다. 당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의 공식 기구에서 컷오프를 했고 예. 그런데 갑자기 그게 그냥 어느 단위인지도 모르게 뒤집어졌어요. 네. 하루 만에. 네. 그게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조사를 네.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 기구가 전략공천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리고 참패 원인은 계양을과 서울시장 후보에 있었기 때문에 계양도 지금 예.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뭐 출마를 했다 이러는데 그 참 그런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 반대했었죠. 네. 오히려 반대했었다. 많은 사람들은.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 당선자의 지지자들을 비롯해서 그 이른바 아까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뭘 그동안에 했길래 선거가 지자마자 마치 이제 작전하듯이 SNS에 글을 올리고 방송에 출연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책임론을 급부상시키고 있다. 선거 전부터 뭔가 많이 도와주지 않고 뭔가 좀 모종의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뭐 주장을 하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송영길 그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이렇게 출마한다고 했을 때 예.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당이 또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오면 지금 하듯이 또 개파 투쟁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당시에 제가 알기로 서울시 지금 국회의원이 49명입니다. 예. 민주당에. 그중에서 40명이 안 된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었어요. 네. 비공개로. 예. 왜? 공개적으로 하면 이게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보이지 않게 해왔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죠. 네. 어떤 이번에 이제 대선 끝나고 저희가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고 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계양 국회의원 후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아무튼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또 문제 제기를 못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 끝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대선과 지선을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 민주당이 다시 이렇게 거듭나는 정당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들이 이제 그전부터 있었죠. 예.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선이 나오니까 지선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밖으로 어떻게 비칠지 모르더라도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것들을 제대로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대선
지선도 평가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떤 길로 앞으로 나가야 되나. 민주당의 정체성은 뭐고 또 민주당의 어떤 가치와 노선 이런 건 뭔가 이런 예. 것까지 이제 전당대회까지 이어지겠지만 예. 일단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이제 책임에 대해서 정당이라는 건 책임 정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당에서 가장 크게 이제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한 그것을 물을 때 결국은 평가라는 게 뒤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책임 정당, 책임 정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지방선거 선거 결과를 놓고 참패다, 아니다, 뭐 절반의 승리다 이런 식의 평가. 예. 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은 어느 길로 나가서 정말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논의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계파 투쟁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좀 뭐랄까요 갈등을 참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어떤가요? 국민들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총선 때 공천 싸움을 잘 어떤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 당 대표를 어떤 계파가 차지하는가 그것 가지고 지금 지선 전부터 또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이라는 거는 네. 그냥 그때 당권파라고 할까요? 예. 아니 대선 때는 후보. 또 뭐 지선 때는 또 뭐 비대위니까 예. 거기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이견도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면 그거는 당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입을 다 다물어야 되겠죠. 그러네요. 지금도 그냥 절반의 승리야. 잘한 거 아니야? 이재명, 송영길 그 두 후보 때문에 이 정도 결과 나온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도 하지 말자면. 평가를 제대로 해서 네. 이제 당대표를 뽑고 비대위 그 전에 이제 구성을 하고 뭐 전당대 규칙도 좀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파 해체 선언도 했었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 이게 이제 저희 당의 국민적 지지 기반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개혁 진보적인 이런 지지층도 있고 예. 약간 중도 또 보수 합리적인 그렇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있는데 섞여 있죠. 충돌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중도 보수 필요 없어라는 전략이었죠. 저는 그렇게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받아들이시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검수안박이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당에서는 예를 들어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걸 21대 국회는 이제 그분들이 거의 주도하는 아젠다가 그거였고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이냐 뭐 반개혁이냐 이렇게 이제 당 내에서도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제가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 뭐 그런 패스트트랙까지 한 사람인데 저도 어느새 이제 반개혁 세력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런 것에 근데 이제 이번에 검수안박 문제도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견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번 1614만 명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던 이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하면 이기는 선거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 1614만 명을 뭉치게 하는 아젠다로 가보자. 이게 이제 사실 검수안박 이렇게 갔고 또 이렇게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1614만 명이 그게 다양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1614만 명이 되고 심지어는 내가 그냥 우리 민주당과 뭐
또 이재명 후보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못 보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아무튼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이게 이제 결국 선거는 예. 이 중도 보수층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장하지 않고는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중도 봅니다. 보수층까지 확장해야 뭐 4.7, 되는데. 4.7 선거, 대선, 지방선거 이 이제 결론인데 예. 이것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방향이 적극적으로 우리 적극적 지지층만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면 된다 이런 네. 생각을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당권도 잡고 뭐 이렇게 대선 후보도 하고 이제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보면 미국 민주당도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좀 네. 지금 그래서 전당 그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전당대회 룰은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리당원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지금 당도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그 선거를 또 앞두고 룰을 바꾼다는 것은 또 당에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 그때도 그렇게 만든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1, 2년 해온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원님은 생각이 됩니다. 대표 나오십니까? 제가 사실 제일 곤혹스러운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 이 민주당의 위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가서는 우리 민주당이 지난 70년 동안 전통과 또 우리가 해왔던 역사적으로 해왔던 역할 이런 것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완전히 이런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쇄신하고 혁신해서 이게 새로운 민주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 개인적인 문제는 이제 자꾸 뭐 또 그렇게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뭐 당권 나오려고 당대표 하려고 사심을 가지고 예. 비판하냐 그러는데 지금 이제 뭐 제가 아무리 말을 한들 뭐 제가 제 진정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것, 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것, 뭐 이 과정에서 좀 역할을 하면서 제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슈의